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번 주제는 이낙연, 김문수 지지 전격선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물론 그동안에 간간히 하느냐 마느냐 얘기는 돼 있었지만,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줄여서 새민주당인데, 상임 고문, 이거 창당한 파운더죠. 창당했고, 지금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DJ 키즈고요. 기본적으로. DJ가, 정계 입문을 도와준, 이낙연이 그 당시에 또 데려오자마자,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낙연을 데려오자마자 대변인 시켜서 96년도, 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96년도 15대 총선에 데뷔시켰으니까. 그리고 전병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병헌은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출입할 때 전병헌이 이제 국정상황실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어디서나, 어느 캠프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상황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결이 맞지 않아서 이제 각을 세우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결별을 하고 결국은 이제 2022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과 또 이제 이낙연 두 사람이 이제 막판까지 경합을 했는데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벌이다가 이제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해서 지난 총선 때 이제 새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섰는데 잘 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남 영광 출신 호남 쪽에 나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친문재인의 후광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릿수 정도의 이 퍼센트에 한때는 이분이 20% 30%에 육박하는 대선 후보 1등 주자였던 사실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지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2분 전, 3분 전인데 11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지지 선언을 하고 개헌과 공동정부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를 선언합니다. 선거는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는 이게 호남 대 영남 구도에서 이게 충청이 결합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DJP 연대죠. 이게 선거는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또는 세대 구도. 4050은 워낙 진보적이야. 6070은 좀 보수에 가까워. 그럼 2030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이준석의 세대포 이론이죠. 이 구도 싸움이에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예. 이념적 또는 지역적, 네, 세대별 이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의 이 김문수 지지 선언이 선거의 구도 변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미래민주당 중앙단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금 한 1, 2분 남았습니다. 예, 연대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도 앞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문수 캠프 관계자의 워딩 같이 보시죠. 네. 하루 전, 즉 어저께입니다. 5월 26일 회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당 차원의 연대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개헌과 국민통합 공동정부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개헌과 국민통합 공동정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당대당 차원의 연대 방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건 뭡니다. 협치 또는 연대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은 김문수는 뭘 줍니까? 개헌을 하자. 예, 이낙연 측은 개헌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니까. 김문수는 또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개헌을 하자. 예.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DJP 연대 때도 했죠. 18명제 내각 절반을 JP한테 띄워줬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했고 최소한 2년 반 동안 그 중간에 96년도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그 16대 총선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은 김문수 측에 뭘 줄 거냐? 바로 지지선언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앞서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이 전병헌 새민주당 현 대표 두 사람이 이제 당대표 자격으로 일주일 전입니다. 정확히 20일 회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소위 반 이재명 전선을 기조로 해서 개헌연대를 하자라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워딩이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네,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겠다. 독재라는 표현을 썼군요. 제가 지난 정치 카페 때 그 이재명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한 나라. 예, 그래서 국민을 포악해서 3권을 장악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 카페를 쓰고 그 내용 중에 대중 독재란 말을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쪽 몇 분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 이러실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겠다. 독재라는 표현을 썼네요.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20일 회동 후에 일주일 전에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이었고 전병헌 역시 그때 화답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의 황골탈퇴, 쇄신 의지와 내부 전열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화답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했고, 네, 김용태라고 하는 이제 반윤, 그다음에 참신한 어쨌든 간에 나이 어린 35살의 당 대표격 비대위원장을 모셨고 등등의 이런 것들 통해서 저 가만두면 이재명 저 집권을 저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이 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이낙연 새민주당 상임고문이 지금 11시에 기자회견장으로 새민주당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는데 아직 이제 정돈 중이고 이것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새민주당에 개헌 협약서를 전달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지난 얼마 전에 손학규 서울대 운동권 정통 운동권 출신으로 제야운동, 시민운동, 기독교운동, 사회운동을 쭉 벌여오다가 역시 YS 쪽의 권유로 해서 광명 보궐선거로 91년도인가요? 그때 들어와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꼭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했고 오랫동안 이제 대선 주자로 올랐던 분이죠. 한때 제가 국회를 이제 현장에서 쭉 출입했던 시절에 이분이 한 5년, 6년, 7년 계속해서 대선주자 1등, 기자 상대, 국회 출입 기자 상대 대선주자 1등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이 손학규 지지선언, 지금 손학규는 이 김문수 후보의 저 유세에 같이 다니면서 공동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연대까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출신들, 인사들의 이런 연대가 이어지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 자릿수까지 격차로 줄어든 김문수와 이재명 간의 이 소위 이제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힘을 낼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영상만 잠깐 보시죠. 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낙연 고문이 무슨 얘기를 더 하는지,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